강남갑 이종구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세 번째 합니다만은 계속 기재위에 몸담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어떤 창달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 요새는 이걸 갖다가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허구성,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조순 부총리라든지 윤중현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날카롭게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보셨겠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나눠주고 퍼주고 또 모자라면 더 걷고 뭐 이런 식의 재정 운영, 그럼 장관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부총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경제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한국 경제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요사이 많이 얘기하는 이 4차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는 청와대의 참모들과 논쟁을 좀 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은 장관직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야말로 경제의 ABC도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갖다가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양질의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 성장이 소득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가 성찰이 있어야 된다.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중복지, 그리고 소위 적당히 걷고 적당히 쓰는 그러한 가운데서 복지를 해야 되는 이러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세자가 축소돼야 된다. 다들 고르게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해서 많은 분들이 세금을 갖다가 조금씩이라도 내서 그 세금이 그야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그 정기국회 때 장관이 약속했죠? 금년 3월까지는 면세자 축소 방안을 내놓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소위에 참석을 해서 그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검토하고 방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기로는 공청회를 다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월까지 하겠다는 안을 내겠다고 그러시다가 금년 정기국회까지 공청회 해가지고 그럼 내년 3월에 또 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장관은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예? 약속을 지키세요. 예?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46.8%나 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한 달에 10,000원, 1년에 12만 원이라도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도록 하자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이 다 억울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그게 무슨 큰 증세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러한 국민 주권 의식을 갖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IMF가 이 보고 받으셨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IMF 측은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대폭 늦췄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과 이 최저임금 간의 관계는 그 장관 잘 아시죠? 네.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곧바로 중위임금에 중위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면은 10,000원도 그러니까 내년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대로 예. 가게 되면 그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OECD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중위임금의 60% 정도면은 그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60%가 넘지 않습니까? 이제 넘어가죠, 슬슬. 금년 기준으로 58%입니다. 58%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IMF는 이제 평균 임금의 한 50%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46%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최저임금의 그 인상 폭을 예. 지역별로 좀 다르게 이렇게 하자 하는 게 IMF의 또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가 없다. 같지 않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도 차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등화 예. 방안도 강구를 그렇게 하세요. 하겠습니다. 왜냐 예. 안 그래도 그 지역별이나 업종별 차등화 문제는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법상 업종별은 그 할 수가 있는데 지역별은 이제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 한국은 총재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침에 말씀하신 거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쓴소리를 해야 돼요. 쓴소리를 장관한테 쓴소리도 하고 청와대 쓴소리를 하고 경제정책 이게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행에 그 좋은 인력을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그 보고서의 한쪽 부분만 부각을 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걸 마치 이걸 공식 견해로 한을 이렇게 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저희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 말이죠. 네. 30일 날 세제 개혁안 정부가 제출합니까? 30일 날 제가 세발심을 열거든요. 거기서 지금 확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확정하죠. 예. 그 종부세 관련 사항도 나와요? 거기?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참고로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본회의를 이제 통과시켜야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하도 여러 번 발표를 하니까 이 발표할 때마다 계속 세금이 오르는 거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얘기하라고요. 이거는 정부가 국회에 내는 아니다. 결국은 세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정부가 하면서 예, 세제 개혁안을 갖다가 자꾸 몇 번씩 내니까 지금 종부세도 말이지 몇 번이 오르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건 국회에다가 우리가 제출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제가 그와 관련해가지고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똑똑한 집 한 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9억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2018년 금년에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지요? 금년 대상자가요. 네. 제가 숫자는 우리 세시장한테 조금 답변을 좀. 좋아요. 하여튼 제가 이제 파악한 걸로는 한 8만 호 정도 는다.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 8만 1,000호였는데 2018년에 16만 4,000호.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세금을 내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대개 한 16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종부세가 뭡니까? 이게 부유세 아닙니까? 예? 호화주택이라든지 또 과도하게 넓은 평수의 이러한 그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하는 건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요. 지금 금년에 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의 중위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7억이에요, 7억. 이제 거의 9억이면은 보통 사람들 서울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7억인데, 예? 9억까지 되면, 물론 뭐, 여러분들은 시가 반영률 이런 걸 얘기하겠죠. 예, 공시지가 예? 시가랑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네. 여러분 또 시가 반영률도 올리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시가에 가깝게 가야 된다, 과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한 강남 3구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용산이나 무슨 노원이나 이런 데 아파트도 이제 종부세 대상으로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 이거를 9억에서 더 낮추면은 안 된다. 또 세율을 높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기준 의원도 말씀드렸지만은 20조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 금년 계속 지금 20조 이상의 세수가 더 들어와요. 세수가 더 들어오면은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서민들한테 결국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조씩 더 들어오는데 또 세율을 또 높여서 걷고 과표는 또 올라가니까 그럼 세금이 더 들어오죠. 계속. 이렇게 조세 정책을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나 이런 걸 잘 보고 개혁안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가 같죠. 예를 들면 집 한 채 있다. 그 집 한 채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또 7월 달에 재산세 내고, 12월 달에, 12월, 1월에 종부세 또 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금 60%죠. 시가 반영률이. 그쵸? 그리고 이쪽은, 종부세는 80%란 말이에요. 이 같은 과세 대상을 놓고, 전형적인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영률 자체도 틀리고 말이에요. 차제에 30일 날 뭘 발표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예, 의원님 제가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특위에서 그게 이제 정부를 건의안이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공개되면서 이게 워낙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아니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걸 분명히 제가 제 입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종부세 문제를 초과세수 있는데 이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희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돈은 전부 다 제가 지방 균형을 위해서 다 쓰는 돈이거든요. 국고 들어와서 이것이 세입 증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세와 그 종부세 통합 문제는 제 기억에 맞다면 2008년도에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입법 과정에서 해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 국회에서 제가 부결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 국회에서 이렇게 결론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짧게 정리하세요. 네. 예. 네. 예. 예.